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 아직까지 이 마녀공장은 실적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마녀공장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아마 좀 이 실적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마녀공장의 기업적 내부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실적은 저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종목보다 산업을 보면 지금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 즉 화장품 관련된 산업이죠. 이 화장품 산업의 최근 추이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같은 부분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추이에서 한번 좀 힌트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힌트는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와 더불어서 화장품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 나눠볼 거고요. 아마 마녀공장의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쌍바닥보다 더 단단한 산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마녀공장의 향후 주가 흐름의 양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11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2024년도 화장품 수출액이 90억 달러 고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섞인 그러한 이슈였어요. 기사였죠.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주요 수출 성과와 24년 수출 전망의 자료를 확인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화장품 쪽에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91억 8,400만 달러 규모가 21년도 규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22년도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화장품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푹 한번 좀 이렇게 전반적인 매출액이 한번 확 감소를 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이 코로나 때. 그리고 23년도 때 약 8억 5천만 달러, 85억 달러죠. 약 85억 달러 규모였다가 이제 24년도의 전망치는 90억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이때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시면요.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던 이 화장품 산업, 이 보건산업 수출 전망이 이때 21년도, 22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남아있는 이 잔재들까지의 그런 뭐 여파 때문에 23년도까지도 매출액이 수출액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전망이었다가 이제 아마 24년도 때 이 코로나 완전히 회복을 해버리고 다시 우상향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1월 9일에 바로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던 이런 이슈였습니다. 2024년도 화장품 산업 주목해야 할 8가지 시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강조를 하고 있는 8가지 시선이 있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 화장품 산업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화장품의 산업의 이 성장 동력이라면요 여러분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글로벌 인기예요. 글로벌 인기. 왜냐면 과거에는 조금 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4년도 방금 우리가 전망치를 보고 왔다시피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 근거가 어딨냐면 이 의존도 자체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좀 이렇게 다각화가 되어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인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이 세계적인 인기는요.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제품입니다. 화장품의 질이죠. 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 한국 화장품 산업은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또 동시에 고기능성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
그리고 쿠션형, 파운데이션, 그리고 뭐 시트 마스크 등 이것들은 정말 이 다른 나라 해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좀 혁신적인 제품이었다라는 평이 자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인 거의 세 가지 제품이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화장품 산업 업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품 연구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존엔 이 국내 내수에서만, 내수 시장에서만, 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설문조사 아니면 뭐 피드백 이런 것들 반영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 글로벌적으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 제품들도 아이디어가 이제 막 넘쳐나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 거래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동력.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전자상 거래인데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이 디지털 마케팅과 그리고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거를 통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이슈 올해 지난달 1월 9일자로 올라왔던 여기서 주목해야 할 8가지 시선 중에 우리가 좀 가장 굵직하게 바라봐야 할 시선 3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는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아까 앞전에 보셨던 건 이 보건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매출액 그런 거였다면 요거는 여러분 이 화장품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화장품 소매 유통액 추이예요. 그러니까 화장품만 좀 놓고 보시면 매출액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3년도에서 이건 대신 11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그거죠. 이 수출액을 좀 보시면요. 그래도 이 지난해 대비해서 이 수출액이 그래도 많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약 6.5%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의 누적이니까 12월 달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뭐 그런 자료였어요. 자료의 출처는 여기 통계청에 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수출 산업입니다. 여러분. 수출 산업.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도 이 화장품 산업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낮추면서 동남아시아나 유럽 그리고 북미 등 이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요. 과거에 이때 당시 이 마녀공장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가 바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또 이때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좀 변동성이 컸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상장 플러스 또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뭐 중국의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요동을 쳤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됨에 따라서 이 미국과의 우방국과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피해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뭐 한한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인들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이 화장품 전반적인 산업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골 고객들이 좀 큰 단골 고객들이
빠져버리는 이런 좀 빅 이벤트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좀 차치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이때도 한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때 이렇게 변곡점을 우리가 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흐름들을. 근데 이때의 바닥 라인과 이때의 바닥 라인과 지금 이때의 바닥 라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쌍바닥이라면 요것까지 만약에 변곡점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3바닥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3바닥. 근데 이 세 번째, 이 포인트는 조금 애매한 게 이 박스권에서의 계속해서 그냥 횡보 중에 발생한 거여서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당시 이 마녀 공장의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19,990원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까지는 두 번 다시 또 안 빠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노선이 되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장 마지노선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은 2만원 선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좀 단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이 박스권 형성을 해가면서 횡보를 해감에 따라서 이 마녀공장에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나 이슈가 없거나 또 뭐 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뭐 글로벌적인 뭐 경제 규제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과의 어떠한 연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를 해 본다면 뭐 큼직한 이슈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면서 횡보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당장 좀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지지 라인과 또 이 저항 라인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 2만원 선 밑으로는 사실 주가가 좀 빠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최저점을 갱신을 할 만한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면은 이 최저점 자체가 19,990원이니까 이 2만원 선을 또 깨트리고 이탈하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 2만원 선 근처가 우선 이 단편적으로 지지라인 2만원 선 한 2700원 정도 라인 요 정도 근처가 좀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항 라인 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때도 돌파 시도가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때 좀 실패했던 라인이고 그리고 이 11권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할 때도 계속 이 위쪽 라인은 돌파가 안 됐습니다. 이쪽 라인이 여러분 23,500원 요 근처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이 23,500원 요 근처에서는 우리가 다시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견인을 해줄 만한 그러한 좀 어느 정도 좀 등치가 있는 재료가 아닌 이상은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저의 지극히 100%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 부분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마녀공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